오늘은 세부 생리학 이어서 자, 28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챕터 2 생명화학입니다. 자, 물질은 질량과 크기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체내에서는 대부분의 물질이 분자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쵸.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분자고 그 밑에 이제 또 원자가 있죠. 원자. 자, 분자는 원자라는 그쵸 나오죠. 더 작은 단위들이 하나 또는 여러 개 모여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물질 입자이다. 자, 자연에는 92종류의 원자가 있다. 같은 종류의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구성한 물질을 원소라고 하고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구성한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한다. 우리가 학교 시간에 이제 이거는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잊어먹었잖아요. 다시 또 나와요. 자, 예를 들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금은 원소이고 이산화탄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비타민 등은 이제 화합물이다. 자, 원자는 너무 작아서 일반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고 터널 현미경이나 원자 현미경과 같은 특수한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다. 원자는 더 작은 양성자, 전자, 중성자라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의 중심부에 있는 핵은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와 전하가 없는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정해진다. 자연에는 92종류의 원자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핵에는 양성자가 1개에서 92개까지 있고 중성자의 수는 양성자의 수와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일정하지는 않다.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핵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핵 둘레를 쏘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전자의 궤도 또는 에너지 준이라고 한다. 핵 둘레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모든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전자의 궤도 또는 에너지 준위를 그 반지름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다. 뭐 양자역학 얘기예요. 핵에서 멀리 떨어진 궤도에 있는 전자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다. 핵에서 가장 가까운 에너지 준위는 2개의 전자가 있고 그 다음 에너지 준위부터는 8개의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전자가 에너지 준위를 채우는 방법은 무조건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모두 채우고 남으면 다음번 에너지 준위를 채운다. 이때 맨 마지막 에너지 준위에 몇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마지막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의 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림 2-1은 탄소 원자를 그린 것이다. 1번 에너지 준위에는 2개, 2번 에너지 준위에서는 4개의 전자가 있으므로 2번 에너지 준위에 4개의 전자가 남아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2번 에너지 준위 4개의 전자가 모자란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거는 그냥 읽고 그냥 흘러가시면 돼요. 생각하다가 이제 다른 거 못하니까. 자, 화학 결합. 자연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원자들은 불안해서 안정적으로 되려고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원자와 결합하는데 그것을 화학 결합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된다는 말은 가장 바깥에 있는 에너지 준위를 꽉 채운다는 뜻이다. 이거 오늘 뭐 과학 시간이죠? 예를 들어 전자가 1개인 수소 원자는 어디에서인가 전자를 1개 빌려와서 2개가 되면 바깥 준위를 꽉 채워서 안정적이게 되고 전자가 2개인 헬륨 원자는 바깥 준위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원자와 화학 결합을 할 필요가 없다. 자, 전자가 3개 있는 리튬은 바깥 주위에 전자가 1개밖에 없으므로 안정적이 되려면 전자 7개를 빌려오는 방법도 있지만 전자 1개를 주워버리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다. 즉, 원자가 화학 결합을 하는 데에는 전자를 빌리고 기부하고 서로 공유하는 등 방법이 있다. 요점은 이거예요. 원자가 화학 결합을 하는 데에는 전자를 빌리고 기부하고 서로 공유한다. 이온 결합. 이온 결합
나트륨 원자는 바깥쪽 에너지 준이 1개의 전자가 있고 염소 원자는 7개의 전자가 있다. 이 경우에 안정적이 되려면 나트륨 원자가 전자 1개를 염소 원자에게 빌려주어 두 원자 모두 바깥쪽 에너지 준이 8개씩 전자가 꽉 차게 되어야 한다. 모든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하였다. 자, 이때 나트륨 원자는 전자 1개를 빌려 주었으므로 양성자의 수가 전자의 수보다 더 많아서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것을 나트륨 양이온이라고 한다. 자, 염소 원자는 전자가 양성자보다 더 많게 되었으므로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것은 염소 음이온이라고 한다. 나트륨 양이온은 Na 플러스, 염소 음이온은 C1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이거 뭐 과학 시간이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생각 하실 텐데 한 번씩 읽어보면 옛날 기억도 날 수도 있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일하는데 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한번 읽어보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죠. 자, 나트륨과 그 다음에 염소 음이온은 서로 반대의 전기를 띠므로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겨서 결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온과 이온이 결합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자, 이온 결합이란 이온과 이온이 합쳐지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소금, 그쵸. 물질은 소금 또는 염화 나트륨이라고 한다. 자, 소금은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합쳐진 거죠. 자, 이온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분자들을 물에 넣으면 물 분자가 이온에 접근해서 쐐기처럼 박혀서 이온들을 강제로 떼어놓기 때문에 물에 쉽게 녹게 된다. 딱딱한 소금을 물에 넣으면 분해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한다. 전해질. 자, 표 2-1은 체액에서 내에 있는 중요한 이온들을 열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트륨과 칼륨이 국제적인 표준어이지만 영어권에서는 나트륨을 소듐, 칼륨을 포타슘이라고 부른다. 다른 용어들도 지금 나오죠. 자, 이 나트륨 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여기서 보면 전해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뭔가 약간 잘못되어 있는 상식이 그러니까 소금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짜게 먹지 말라고 한 거였지 소금을 뭐 싱겁게 먹어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소금을 기피하고 소금을 안 드시게 되니까 소금이 전해질 물질이잖아요. 소금에서 그게 오히려 소금이 부족해서 몸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 좋은 생활 양식,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의사분들이 더 많고 건강적인 이런 지식들이 훨씬 많이 쌓여 있지만 아픈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요. 옛날보다. 이상하잖아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 가지 따지고 볼 때 첫 번째가 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짜게 먹지 말라는 거지 싱겁게 먹으라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방송에서 제가 봐도 짜게 드시지 마세요 하지 소금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소금은 짜니까 안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금을 드시는 걸 권장을 해야 됩니다. 소금 권장량을 체크해 보면 우리가 이제 치킨을 먹을 때 소금 한 봉지 있잖아요. 그 그람 수가 16g인가? 몇 g인데 그 한 봉지가 권장량이에요. 그만큼 소금이 몸에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소금을 안 먹어요. 어차피 먹어도 몸에서는 수분을 흡수하고 이제 들어와서 다 조절이 돼요. 많이 먹었다고 해도. 근데 소금을 안 먹으면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어서 병이 나는 게 더 심하단 말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게 옳은지 한번 알아도 보시고 찾아도 보시고 해서
그 올바른 걸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너무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드셔야 된다. 그래야지 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공유 결합. 전자를 주고받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원자의 바깥쪽 에너지 준위를 채워서 결합하는 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가깝게 접근해서 두 에너지 준위가 서로 겹치도록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자, 수소 결합. 아주 작은 수소 원자와 큰 다른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하면 수소 원자가 붙어 있는 곳은 약한 플러스, 수소 원자가 붙어 있지 않은 쪽은 약한 마이너스로 화전하게 된다. 뭐 자꾸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즉, 한 개의 분자에서도 표면의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극성을 갖게 되고 전기적 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겨서 약하게 결합하게 되는 것을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므로 수소 결합은 새로운 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자들과 서로 뭉쳐질 수도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물 분자를 느슨하게 결합시켜서 약간 끈적끈적한 점성이 생기게 해서 인체의 부품들이 서로 붙어 있을 수 있게 한다든지, 거대한 단백질 분자들이 특정한 모양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등 아주 미미한 힘을 제공한다. 자, 이제 분자가 넘어갔어요. 자, 32페이지입니다. 자, 유기물질과 무기물질. 자,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물질을 유기물질, 생명이 없는 물질을 무기물질이라고 한다. 여기는 쉽죠?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 아니다. 이건 또 뭔가요? 자, 봅시다. 왜 그런지. 그런데 유기물질 중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무기물질 중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물질을 유기물질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유기물질이면 생명이 있다는 건 틀린 말이다. 물질이니까. 인체와 같은 유기체에는 유기물질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이 모두 들어있고, 무기물질로 만들어진 무기체에도 유기물질이 조금 들어있을 수 있다. 화학적으로도 처음에는 탄소가 들어있으면 유기물질, 없으면 무기물질이라고 했지만 이산화탄소와 같이 탄소가 있으면서도 무기물질인 물질들이 발견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그러니까 100%는 없는 거예요. 항상 100%도 있을 수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뜻이죠. 자, 탄소 공유 결합이나 탄소 수소 공유 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유기물질, 그렇지 못한 것을 무기물질이라고 한다. 자, 물은 무기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달이나 화성에 물과 탄소가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자, 물이 우리 몸속에 하는 역할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자, 용매의 역할. 용매란 무엇인가? 우리가 먹는 음식물과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는 거의 모든 물질들은 물속에 녹아있다. 이와 같이 어떤 물질이 물속에 녹아있다고 할 때 물을 용매, 녹아 들어간 물질을 용질, 용매와 용질이 섞여 있는 것을 용액 또는 수용액이라고 한다. 자, 요점은 뭐야? 물은 용매고, 자, 녹아 들어간 물질은 용질, 용매와 용질이 섞여 있는 것을 용액 또는 수용액이라고 한다. 자, 가수분해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녹아있는 물질의 분자 양쪽에 H와 OH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아래 그림에서 세 개의 초록색 분자가 연결되어 있는 종합체 사이에 옅은 H2O 물 분자가 끼어들어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나누어져 따로 결합해버리면 초록 분자 두 개와 한 개로 쪼개져 버린다. 그래서 물 분자가 이제 H2O죠. 물이 들어가서 결합되어 있던 것을 떼어 놓았기 때문에 가수분해라고 한다. 설탕을 물에 넣으면 분자의 크기가 설탕보다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설탕물로 변하는 것과 같다. 비슷하다. 가수분해를 하면 큰 분자들 사이를 연결하고 있던 연결고리가 끊기면서
결합 에너지가 방출되고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쪼개진다. 대표적인 예가 ATP가 ATP로 분해되는 것이다. 자, 탈수합성. 아래 그림에서 두 개가 연결된 초록 분자와 홀로 있는 한 개의 초록 분자 사이에는 옅은 청색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온이 붙어서 연결하고 있다. 거기에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온이 제거되면 초록 분자 세 개가 연결되어서 더 큰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탈수합성이라고 한다. 자, 왜냐하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온이 떨어져 나오면 둘이 결합해서 H2O 분자가 되기 때문이다. 설탕물을 계속 끓이면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설탕 결정체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 탈수합성이 일어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분자가 더 큰 분자가 된다. 자, 탈수합성은 분자들이 모여서 거대한 분자가 된다는 뜻이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다른 물질로 변해버리는 것은 아니다. 탈수합성 요쪽에 나왔죠. 분자들이 모여서 거대한 분자가 된다는 뜻이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다른 물질로 변해버리는 건 아니다. 요점. 자, 왜냐하면 언제라도 가수 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탈수합성과 가수 분해는 가역 반응이다. 대표적인 예가 ADP와 ATP로 합성되는 것이다. 자, 산과 염기. 자연에 있는 물은 대부분 H2O 분자로 존재하지만 일부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전리되어 존재하는데 이때 그렇죠.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온의 수는 똑같다. 자, 이와 같이 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온의 수가 똑같은 용액을 중성이라고 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용액 속에 있는 H 플러스 이온이 증가하거나 OH 마이너스 이온이 감소하면 산성 H 플러스 이온이 감소하거나 OH 마이너스 이온이 증가하면 알칼리성 또는 염기성이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흔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온 음료, 알칼리성 음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오늘 여기 공부한 거, 읽어본 거, 거기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물에 염산을 타면 염산은 HCl인데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전리된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합쳐서 HCl 된 거예요. 그러면 H 플러스가 많아졌으므로 산성 용액이 된다. 자, 물에 양잿물 NaOH를 타면 양잿물이 NA와 Na 플러스와 나머지 OH 마이너스로 전리된다. 그러면 OH 마이너스가 많아졌으므로 염기성 용액이 된다. 산성 용액은 신맛이 나고 염기성 용액은 짠맛이 나면서 미끌미끌하다. 사과즙은 산성이고 비눗물은 염기성이다. 같은 산성 또는 염기성이라도 H 플러스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H 플러스의 농도에 따라서 산성의 정도 또는 염기성의 정도가 다르다. 그렇죠. 산도를 pH 7은 중성, pH 6은 산성, pH 8은 염기성. 중성, 산성, 염기성. 산성, 중성, 염기성. 그렇죠. 유기화합물, 탄수화물. 인체에 있는 유기화합물 중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탄수화물부터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그쵸. 이거 중요하죠. 자, 유기화합물 중에 중요한 네 가지가 있다. 자, 탄수화물은 탄소와 물의 화합물이라는 뜻이다.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탄소와 물의 화합물이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다. 우리가 활동할 때 당이 필요하죠. 당이. 탄수화물의 기본이 되는 글루코스, 사카라이드 또는 포도당이라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당이 이 탄수화물, 글루코스입니다. 여러 가지 말이 똑같은 말인데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막 한 가지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또 말이 틀리니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하나로 일치하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당류나 다당류, 설탕이나 감자의 전분을 섭취했을 때 단당류를 분해하는 것을 소화시킨다고 하고 단당류를 흡수해서 나중에 사용하려고 다시 다당류로 만들어서 간이나 근육 내에 저장한 것을 글리코겐이라고 한다. 글리코겐은 글루코스로 분해해서 인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탄수화물은 인체 에너지원이다. 자, 지질, 돼지 비계처럼 평상시 고체 상태인 것을 지방, 참기름처럼 평상시 액체 상태인 것을 기름이라고 하고, 지방과 기름을 합쳐서 지질이라고 한다. 모든 지질의 기본이 되는 물질은 지방산이라고 하고, 지방산은 물을 밀어내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쵸? 물과 기름은 서로 합쳐지지 않죠? 인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에 두 개의 지방산이 붙어 있는 것을 인지질, 글리세롤이라는 물질에 세 개의 지방산이 붙어 있는 것을 트라이글리세롤, 여러 개의 지방산이 스테레오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콜레스테롤이라고 한다. 콜레스테롤은 뭐야? 지방. 간에서 분해하면 글리코스로 변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그죠?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방산이나 글리코스를 합성하면 인지질, 트라이글리세롤, 콜레스테롤 등으로 바뀌고, 그것을 피부 밑에 저장한 것을 피부 및 피하 지방이라고 한다. 그렇죠.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면 뭐야? 피하 지방, 지방으로 사는 거죠. 근데 거기 어떻게 돼? 피부 밑에 쌓인다는 거예요. 자, 단백질. 단백질이라고 계란의 흰자와 같은 물질을 뜻하는 것이다. 새알, 흰자의 바탕. 단백질이 기본이 되는 것은 물질은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은 한 22여 종의 종류가 있죠. 만들어낼 수 없는 것도 있고, 우리가 흡수해야만 되는 것도 있고, 글리코스와 지방산은 탄소와 물의 화합물이지만 아미노산은 탄소와 물 이외에 질소가 더 들어있다. 아미노산은 수천 개까지 연결될 수 있고 그것들이 서로 꼬이고 구부러지고 겹쳐서 인체의 조직, 세포막, 호르몬, 효소, 수용기, 감각 등을 만든다. 자, 그러면 단백질을 먹어야겠죠. 단백질 섭취해야 됩니다. 근데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5대 영양소인데 여기서 요즘에는 물도 합쳐서 6대 영양소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은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건데 여기서 뭐예요? 뭐 단백질을 안 먹는다든지 뭐 탄수화물 억제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해버리면 우리 몸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생각에 편향된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뭐 고기를 안 먹고 아니면 탄수화물을 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시는데 이러면 다 인체가 망가집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성장 발육이 안 돼요. 그렇게 단순하게 내가 굶고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이 탄수화물과 결합되어 있는 것을 당 단백질, 지질과 결합되어 있는 것을 지질 단백질이라고 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가 만약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성장을 해야 돼. 그러면 단백질을 먹어야지 뇌가 자라고 근육이 자라고 이렇게 키가 크고 하는데 안에 있는 장기들도 자라고 하는데 단백질을 부모가 고기를 안 먹는다고 안 먹여요. 그러면 얘가 자라겠어요? 안 자란단 말이에요. 자, 핵산의 기본이 되는 물질을 뉴클레오타이드라 한다. 뉴클레오타이드는 탄수화물, 인산염, 질산, 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DNA와 RNA 두 종류가 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서로 결합해서 가닥, 실 또는 다른 모양을 이루는데 DNA 속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서로 꼬여서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다. DNA에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 단백질과 핵산들을 결합하는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유전자라고 한다. 자, 유전자를 알게 됐습니다. 유전자. RNA 분자는 DNA에 있는 유전자 암호의 일부를 복사한 작업용 복사본이다. 자, ATP와 ADP는 핵산이 변형된 것이다. 즉, 뉴클레오타이드는 아데노신에 인이 한 개 결합되어 있는데 ATP는 3개, ADP에는 2개 인이 결합되어 있다. 자, 우리를 이루고 있는 DNA가 있고 RNA 분자는 DNA에 있는 유전자 암호의 일부를 복사한 작업용 복사본이다. 원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다. 근데 원본은 DNA다. 복사본은 뭐야? RN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복잡한 것 같지만 알면은 재밌습니다. 재밌어야 돼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또 생명화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챕터 3 다음에는 세포 조직 기관과 계통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